안녕하세요. 연료체 유동현석 및 설계, 생체 모방을 이용한 열 전달 모델링 발표를 하게 될 최하수 하지우입니다. 저희는 항력을 감소시키는 메커니즘을 가진 수선화 줄기와 물범의 수염 모양을 모사하여 브레이크 디스크의 냉각 성능을 향상시키는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연구를 설명드리기 앞서 벤틸레이티드 디스크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벤틸레이티드 디스크는 현재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브레이크 시스템입니다. 차축에 금속 재질의 원판형 로터를 부착하고 로터의 양쪽에서 패드가 로터를 압착하여 발생하는 마찰력으로 차량의 운동에너지가 열에너지로 전환되면서 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브레이크에 결함이 생기게 되면 아주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포드 대 페라리의 영화의 한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Oh shit! He's got brake fade. 들으셨나요? 브레이크 페이드. 빠른 속도로 운행하는 차의 제동을 위해 브레이크 페달을 반복적으로 누르게 되면 디스크와 패드 사이의 마찰로 인해 브레이크의 온도가 상승하여 마찰 계수가 작아지고 제동력이 감소하게 되면서 자동차가 미끄러지게 되는 현상입니다. 용케도 우리의 배트맨 베일 형님은 살아남으셨네요. 우리는 크리스찬 베일이 아니고 페이드 현상은 현실에서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브레이크 디스크의 방열 성능은 브레이크의 원활한 작동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현재 벤틸레이티드 디스크에 대한 선행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형상의 디스크 여력력을 해석한 연구, 브레이크 디스크 형상에 따른 대류 열전달에 의한 방열 성능 연구, 제동시간이 통풍형 디스크 브레이크 시스템의 건정성에 미치는 영향, 탄소 복합재 브레이크 디스크의 통풍구 형상에 따른 유동 특성에 관한 해석적 연구, 회전을 고려한 브레이크 디스크의 마찰 열전달 연구까지. 하지만 그 어디에도 자연에서 영감을 얻어 형상 설계를 진행한 연구는 없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이 귀여운 물범의 수염과 수선화 줄기가 항력을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메커니즘을 브레이크 디스크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물범의 수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범의 수염은 타원이 나선형으로 꼬아져 올라가는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물범이 물속에서 빠른 속도로 이동하면서 사냥을 할 때 그 특징이 두드러집니다. 유체 안에서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물체 주변에는 와류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와류로 인한 진동이 발생합니다. 사냥을 하는 물범은 들키지 않고 움직여야 하므로 물범 수염의 독특한 구조는 와류로 인한 진동의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MIT에서는 이 형상으로 인한 항력 감소를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수선화 줄기의 형상입니다. 수선화 줄기는 나선형으로 꼬여있고 줄기를 자르면 단면은 타원처럼 길쭉합니다. 줄기의 이런 구조는 줄기 주변의 와류 생성을 억제하고 항력과 양력 섭동량을 감소시켜 바람이 불면 꽃이 바람을 등지도록 돌아가게 됩니다.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벤틸레이티드 디스크는 솔리드 디스크 두 장이 약간의 틈을 가진 채 겹쳐져 있는 형태입니다. 두 장의 디스크 사이에는 사각형 모양의 핀이 중심부로부터 방사형을 이루고 있어 브레이크가 작동되었을 때 중심으로 유입된 공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가게끔 하여 냉각을 시키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입된 공기가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사각형 핀의 형상으로 인한 항력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항력을 줄이는 설계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앞서 설명했던 나선형으로 꼬아져 있는 실린더 형상을 사각형 핀이 있는 위치를 대신하는 디스크를 설계하였습니다. 이 형상을 오토데스크의 인벤터를 이용하여 모델링하였고 격자 생성은 NCS 메쉬를 이용하였습니다. 설계 조건은 질량 보존, 운동량 보존, 에너지 보존 법칙을 기반으로 NCS 플루언트 R1으로 해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모델링한 형상의 격자를 생성하였습니다. 먼저 유체가 존재하는 영역과 디스크 브레이크 부분을 구분지었습니다. 이후 나선형 실린더 모양 주위에서 항력 감소 효과를 더 잘 관찰하기 위하여 다른 부분보다 더 조밀한 격자를 생성하였습니다. 메쉬 방식은 엣지 사이징을 사용하였습니다. 디스크 브레이크의 중심부로 공기가 유입되어 브레이크의 원주 방향으로 공기가 흐르므로 인렛과 아웃렛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실제 브레이크가 작동하는 상황에서 브레이크 패드와 디스크의 간격이 좁기 때문에 유체 부분의 경계를 월로 지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입된 공기의 대류 현상으로 인한 열 전달을 관찰하기 위해 디스크와 유체가 만나는 면을 인터페이스로 지정하였습니다. 특히 형상에 따른 강제 대류 현상의 차이를 관찰하고자 디스크 내부의 유체와 만나는 면의 이름은 다음과 같이 지정했습니다. 다음은 외부 조건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브레이크 디스크의 재질은 주철입니다. 따라서 주철의 물성치를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브레이크 디스크의 두께가 충분히 얇으므로 럼트 시스템이라 가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마찰로 인해 발생하는 열이 디스크 전체에 골고루 전달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시속 100km/h로 달리는 차에 대해 해석을 진행하고자 하였고, 이를 각속도로 환산했을 때 200rad/s로 디스크가 회전한다고 가정했습니다. 이는 회전하는 물체에 대해 레이놀즈 수를 계산했을 때 측류 유동임을 확인했고, 플루언트의 솔버로 라미나를 이용했습니다. 회전체의 유동 및 열 해석에는 트랜지언트 아날리시스로 수행해야 하지만 MRF를 이용하여 정상 상태 해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MRF의 회전 속도를 200rad/s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브레이크 디스크는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구조이므로 하나의 패턴에 대해서만 해석을 진행하고, 양끝 경계는 피리어딕 바운더리 컨디션을 적용하여 격자점의 수를 줄여서 해석 시간을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바퀴와 지면의 마찰은 무시할 정도로 작다고 가정하고, 브레이크 디스크의 냉각은 대류 현상에 의해서만 일어난다고 가정하고 해석을 진행하였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다음은 해석 결과입니다. 먼저 기존의 디스크와 새로 설계한 형상의 속도 분포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전 영역에서의 속도 분포를 비교한 결과 기존의 디스크의 최고 속도보다 새로 설계한 디스크의 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제 대류에 의한 열 전달 현상이 일어나는 곳은 고체 표면 부분의 유체이므로 벽면 부분의 대류 열 전달 계수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또한 다포딜 형상과 기존 형상의 대류 열 전달 비교가 목표이므로 변화가 있는 형상부의 대류 열 전달 계수를 비교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존의 브레이크 디스크보다 저희가 설계한 브레이크 디스크의 대류 열 전달 계수가 더 높게 해석되었습니다. 디스크 벽면의 온도를 낮추는 것이 브레이크 디스크의 냉각 성능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마지막으로 벽면에서의 온도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류 열 전달 계수가 높았던 새로 설계한 디스크의 벽면에서의 최고 온도가 기존의 디스크보다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격자 의존성을 확인하기 위해 각각의 경우에 총 4번의 해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격자의 개수를 늘려가면서 해석을 진행해본 결과 기존의 디스크의 경우 247,327개, 다포딜 형상의 디스크의 경우 341,025개의 요소를 생성했을 때 수렴성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론입니다. 수소나 줄기와 물범 수염에서 모방한 나선형 타원 실린더 형상은 전산 해석 결과 항력 감소와 브레이크 디스크 냉각 성능 향상에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나선형 실린더 하나만을 이용하여 해석을 진행하였지만, 후속 연구로는 나선형 실린더를 여러 개 사용하여 최적의 배치를 찾아 열 배출 효율이 더 높은 디스크를 설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브레이크 시스템은 회전하는 모든 기기에서 제동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최근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용 모빌리티가 성행하면서 브레이크의 안정성 확보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설계한 브레이크 디스크처럼 후속 연구에서는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브레이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